네, 학교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 공간이면서 한 마을의 큰 기반이 되는 중심이기도 합니다. 전국적으로 농어촌 학교들의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폐교와 휴교를 했다는 그런 뉴스들은 접하셨을 텐데요. 최근에 우리 제주에 기적과도 같은 소식이 있어서 전해려고요. 제주시 조천읍 선을 1, 2에서 이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한때 폐교 위기였던 선을 분교가 본교로 승격을 추진한다는 내용인데요. 선을 분교의 새로운 도약, 어떤 사연이 있는지 선을 생태관과 우리 문윤숙 사무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봬요. 그러게요. 네, 우리 더 제주 생태관광에서 함께 해주셨었는데 이렇게 또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으로 더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저도요. 잘 지내셨어요? 덕분에 잘 지냈어요. 너무 더워서 조금 네. 좀 요즘은 힘들긴 하지만 네. 그래도 네, 여행자들하고 재밌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목소리 들으니까 더 반갑고, 네. 아마도 우리 생태관광 좋아하셨던 분들도 아마 들으면서도 아실 것 같은데요. 지금 보는 라디오 여러분도 수어 통역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세 명이 어떻게 마음을 맞췄어요? 다들 드레스 코드를 블랙으로 다 맞춰서 왔습니다. 마음이 통하고 예감 좋은데요. 우선 이제 오늘 앞서도 말씀드렸어요. 선을 분교가 본교로 승격 신청했다는 소식 저희 뉴스를 통해서도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해주세요. 그리고 먼저 또 주민으로서 또 이 학교를 졸업하셨었다면서 대선배로서 그리고 또 자녀도 이 학교를 졸업시킨 와 인연이 진짜 남다르신데 어떠세요? 감회가 남다를 것 같아요. 네. 우리 엄마랑 저랑 딸이랑 어머니까지도요? 네, 이렇게 3대가 그 학교를 나왔거든요. 와 세상에. 예, 물론 지금은 이제 딸이 졸업을 해서 네. 제가 지금 학부모는 아니지만 음. 그래도 그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네. 너무 감회가 새롭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정말 사실 요즘에 뭐 뉴스를 통해서 시골에 있는 학교들이 사실 뭐 좀 분교가 되고 아예 뭐 폐교 위기 이런 얘기도 맞아요. 많은데 아예 본교로 승격을 한다는 건 드문 일이잖아요. 전국적으로도. 네. 자, 한도초등학교가 이 선을 분교 2014년까지만 해도 학생 수가 14명에 불과했다고요. 진짜 폐교 논의까지 나왔을 법하네요. 그 선을 분교 역사도 있는 학교인데 이번 기회에 좀 그 역사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선을은 일제 강점기 때 이제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일본으로 유학 간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유학생들인 거죠. 그분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1936년도에 선을 간이 학교를 개교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 후에 48년도에 누구나 다 알고 있겠지만 4.3 때 폐교가 되기도 했었지만 그때 당시에 4.3 성터에서 배움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 후에 1950년 2학급이 인가되면서 다시 개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동백동산에서 이제 숯을 구워서 학교 기금을 보태면서 이 학교를 계속 유지를 시켰던 걸 53년도에 선을 국민학교로 이제 승격이 되었고요. 한때는 이제 병설 유치원까지 있었어요. 제가 다닐 때도 병설 유치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런 전성기도 있긴 했지만 이제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 이제 농어촌을 떠났던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인구가 감소가 되면서 95년도에 지금의 함덕초등학교 선을 분교로 이제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1995년에 네. 꽤 오래전인데 지금 다시 이제 본교 승격을 앞두고 있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간이학교였다가 승격되고 또 폐교됐다가 다시 개교하고 여러 가지 수십 년간의 여러 가지 시간 동안 많은 아픔도 있었지만 또 변화들도 있었고요. 어떻을까요? 그때 그 폐교 논의까지 나왔을 때 그때 그 맞아요. 마을 분위기, 학교 분위기는 어땠었나요? 그때가 이제 12년도, 2012년도, 13년도 요 분위기에 거의 이제 폐교로 정해진 듯이 이제 마을에서는 좀 많이 네. 혼란스러웠었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다녔던 학부모님들이 학교를 폐교해서는 안 된다. 이 이쁜 학교를 왜 폐교를 하냐 이러면서 그때 당시 학부모님이 똘똘 뭉쳤었어요. 그래서 그 똘똘 뭉친 학부모님들이 주민들도 같이 이제 참여를 시키고 설득시켜서 네. 같이 한번 작은 학교 살리기를 시작해 보자. 저 또한 이제 그때 당시에 학부모였기 때문에 네. 마을에서 학교가 없어진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과 학부모 그리고 주민들이
학교 살리기의 의지가 또 많았었고 네네. 아무래도 이제 다른 학교와 좀 차별화된 교육 방식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하면서 소통하고 공감했던 그런 분위기였었고요. 그게 이제 동백동산과 습지를 활용한 생태 교육이었죠. 아, 그게 이제 차별화된, 예, 네, 맞아요. 정말 그 주변의 자연 환경이 얼마나 좋은 자연 환경이 있어요. 그걸 예. 활용해서 생태 교육 프로그램들을 했고, 이런 소식들이 점점 전국으로 퍼지면서 예. 또 많은 분들이 제주로 이주하면서 찾아오는 그런 학교가 되어서 이렇게 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진짜 모든 마을 주민들이 똘똘 뭉쳤던 좋은 결과네요. 네. 다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학교를 살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건강 생태학교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궁금해요. 선을 분교만이 가진 장점, 그 살림 방법들 어떤 게 있었어요? 네. 작은 학교 살리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생태 교육하면서 이제 그게 조금씩 알려져서 14년도에 마을의 교육감님이 네, 이제 네. 마을을 방문하셨었어요. 네. 그러면서 그 동백동산이라는 이 자연적인 가치를 좀 인정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2015년도에 처음으로 건강 생태학교를 이제 지정이 됐었는데 이제 선을 분교가 이제 가진 가장 큰 장점은 마을 안에 예, 옹달샘처럼 자리 잡아서 주민들하고 소통이 예, 많이 원활했던 거 하고요. 네. 가장 큰 거는 이제 마을 학교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동백동산이라는 곶자왈과 그 안에 습지들이 얼마나 예, 행복해요. 예,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또한 그것이 또 람사르 습지로 지정이 됐잖아요. 네. 예, 그래서 생태교육하기에는 아무래도 최고의 조건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음. 기존의 교육과정 안에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하고 그다음에 자연 자원, 역사 문화 자원들의 장점들을 이제 충분히 잘 활용하고 네. 융합시켜서 아이들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교육을 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방송 듣고 어머 선을로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도 같아요. 진짜 장점들도 많고 이렇게 이제 건강 생태학교로 지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2015년이었어요. 그죠? 네, 맞아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라고 보세요? 일단 자연과 더불어서 교육하는 아이들이 이제 차츰차츰 변해가는 이제 모습. 그때 이제 한 7, 8년 정도 지냈던 애들 지금은 졸업하고 네. 예, 지금은 이제 대학까지 간 후배들이 가끔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예, 대결하겠어요. 어떤 한 친구는 이제 교대, 예, 교대를 네, 갔는데 자기는 선생님처럼 자연과 더불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 요렇게 네. 전화 온 친구들도 보람 있겠네요. 예,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모든 생명의 귀함을 알고 소중히 여기는 예, 이 아이들에게 우리 또한 이제 배움을 예, 같이 하면서 이제 변화되는 것들을 많이 느끼고요. 네. 또 하나의 변화라면 아무래도 이제 마을이 젊어지고 있다는 거. 예, 학교가 이제 커지고 학생 수가 이제 100명이 넘다 보니까 네. 예, 마을에 젊은이들이 오고 길거리에서 아이들이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죠. 12년, 13년도만 해도 아이들 웃음소리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아이들 웃음소리가 굉장히 많고 7월에 우리가 간담회를 했었어요. 교육감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네. 본교 추진 때문에 간담회를 했었는데 이제 이장님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교육감님이. 네. 학교가 뭐가 변화된 게 같아요. 이렇게 마을이 네. 그랬더니 이제 이장께서 하신 말씀이 리사무소 앞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이장님 예, 이러면서 이제 네. 친근하게 자기한테 다가올 때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라고 이제 교육관님한테 얘기한 걸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네요. 진짜 마을에 웃음소리가 퍼져나고 네. 이렇게 시골 학교는 좋은 게 그 마을 뭔가 학교에서 행사 있으면 온 마을이 그럼요. 같이 축제가 되죠. 예, 체육대회 할 때도 체육대회도 그렇고 요즘 코로나19로 그런 시간이 예. 없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런 장면들도 막 그려지면서 많이 달라졌던 거. 요즘에 또 기후 위기라고 하고 자연 환경에 대한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이 학교는 이미 뭐 그때부터 이런 교육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서 또 나고 자란 교육받은 우리 학생들이 또 곳곳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때부터 학생 수가 그러면 늘어나기 시작을 한 예, 거네요. 주로 어느 지역에서 학생들이 많이 유입이 돼요? 학교 살리기, 작은 학교 살리기 이런 이야기를 네. 이제 종종 얘기하면서 이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네. 예, 그래서 13년도 당시 제가 이제 학부모일 때는 14명 중에 본교 출신들은 4명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 지역 출신 부모들이 좀 많이 왔으면 하는 바람을 저는 항상 갖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는 뭐 조금씩 꼭 그래야 하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몇 년 전부터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오히려 젊은 분들이 선놀러 왔을 때는
예, 요런 생태 교육의 공감을 같이 네. 하는 분들이 오는 거고, 이런 변화에 수긍하고 함께 더불어서 마을을 지켜나가는 것도 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대부분 생태학교에 많은 기대를 하고 또 선을 마을을 보고 이사를 온 분들인데 대부분 육지 분들이 오셔서 정착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러네요. 육지에서도 이 선을 관련해서 뭐 돈백동산도 있고 굿자열도 있고 해서 많은 분들이 아시더라고요. 네. 네. 그럼 구체적으로 현재 학교에서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좀 운영되고 있어요? 현재 이제 동백동산 습지센터의 생태교사 6명이 지금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생태교육을 이제 많이 담당하고 있는데 네. 이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이제 동백동산이라는 지역 주민들의 이제 공유 공간의 보전 가치를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이제 해나가고 있는데 주 네. 테마는 물, 숲, 그리고 우리. 아, 물습, 우리. 네, 습지, 곶자왈, 아. 지역사회. 요 세 가지 큰 틀의 테마를 가지고 네. 우리가 프로그램들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꼭 학교 안에서만 교육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학교 밖에서는 지금 현재 2년째 이제 삼촌들이 요리사가 돼서 아이들이랑 뽕꾸랭이. 뽕꾸레이? 아시죠? 뽕꾸랭이. 배부르게 먹은 아. 뽕꾸랭이. 야, 뽕꾸랭이 먹으라게. 뭐, 요렇게. 아, 배부르게, 예. 진짜로. 예, 네. 그래서 이 뽕꾸랭이 요리 학교를 지금 2년째 진행하면서 마을 교육 공동체도 같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학교 밖에서는 그러니까 지역의 삼촌들이라고 네, 하는 네, 거죠. 네, 네, 네. 진짜 뭐 친인척 삼촌이 아니라 네. 우리 지역의 삼촌들이 함께 요리사가 되어서 네, 아이들과 진행하는 뽕그레이 요리 학교. 예, 예.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하네요. 아마 방송을 들으면서 지금 7097님은 부산에 계신 분인데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자연에서 자랐으면 하는데 네, 상상하니 저도 가보고 싶네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제주도에도 사실 또 사실 뭐 약간 폐교 위기에 놓인 그 지역의 학교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방송을 듣고 또 우리도 합심해서 다시 해보자 이런 분들도 계실 것도 네. 같고요. 더 확산됐으면 좋겠다 이런 분위기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은 어떠세요? 본교로 이제 승격이 되면 어떤 부분들 좀 더 기대하세요? 이제 학부모님들하고 종종 얘기를 할 때 아이들은 어떨 때 행복할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물론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네, 이제 네. 행복하다라는 말들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본교가 되면 이제 교직원 증가로 이제 전담하는 인력이 많아져서 선생님들의 일적인 부담이 조금 덜어져서 오히려 아이들한테 교육하는데 좀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자체적으로 이제 생태 교육을 할 수 있으니까 예, 질적으로 좀 많이 향상되리라고 봐요. 네, 네. 또 지역 주민들도 본교 승격에 되게 많이 설레어 하시거든요. 근데 마을의 자랑으로 여기시기도 하고 네. 본교 승격되면 아마 그분들의 손자 손녀도 한번 기대를 하면 어떨까 이제 네네. 싶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 문유수 사무장님은 진짜 3대가 이 학교 네. 졸업생이라고 맞아요. 하시니까 진짜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고 네. 지금 우리 하주연 수어통역사도 함께하고 계신데 2년인 게 우리 하주연 수어통역사도 이 선을 분교에서 교육했었다면서요. 수어교육. 네. 제가 이제 생태관광 프로그램 이제 네. 하나를 이제 기획하는데 네. 이제 그 장애인 프로그램으로 네. 해서 이제 수학 수어 같이 통역. 배워보기도 하고 네. 여행자들하고 같이 공유도 해보고 이런 네. 걸 해서 제가 모셨던 적이 있었는데 여기 와서 또 예, 너무 나눴어요? 인연이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반갑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각장애인분들도 이 방송을 함께 보고 계시거든요. 예. 네. 반갑게 보실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교육 프로그램에 이런 또 수어 교육이라든지 너무 좋아요. 장애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확장했으면 예.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교 이제 승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온 마을이, 온 주민들이 함께 참여를 하셨잖아요. 네. 감사했던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오늘 대표에서 자리하셨으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해주세요. 네. 95년도에 이제 선을 분교가 된다고 이제 주민들한테 이렇게 통보가 왔을 때 네. 분교를 만들지 말자라고 이제 하면서 경운기까지 끌면서 타 지역으로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었던 삼촌들도 있었어요. 와. 그래서 요번에 간담회 할 때도 그분들이 오셔서 네. 그런 옛날 이야기를 많이 꺼내주셨는데 네. 그렇게 분교를 만들지 않으려고 타 노력했었군요. 마을로까지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던 그 삼촌들이 네. 가장 먼저 떠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교육청에 본교 승격을 요청한 선을분교장 본교 추진위원회가 네. 있습니다. 네. 그분들 덕분에 이제 본교 추진을 내년 3월에 앞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더불어 동백동산 습지센터의 지역 출신으로 구성된 우리 생태교사 선생님 6분, 네, 그리고 13년도부터 9년 동안 함께한 선을 분교를 거쳐간 그 많은 선생님들이 생각나요? 예, 너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선생님들 다 이제 감사하다는 얘기 들은데 특히 이제
학교는 있어 사주게 하고 얘기해 주셨던 그 학교 돌담 너머로 아이들을 보면서 이제 응원해 주셨던 이제 네. 마을 삼촌들한테 아. 예, 하트를 보내고 싶습니다. 하트. 예, 하트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모습이 막 그려지는 돌담 넘어서 우리 삼촌들이 흐뭇하게 네. 우리 아이들이 바라보면서 학교를 지키자 이렇게 네, 하셨던 그런 표정들이 막 이렇게 머릿속에 지금 막 맞아요. 그려집니다. 얼마나 지금 뿌듯하고 행복해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진짜 마을에 학교가 사라진다 생각해 보세요. 너 지켜냈다는 거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오랜만에 우리 나우제주 가족도 만나고 했는데요. 요즘에 또 다들 많이 힘들어요. 힘든 가운데 뭔가 이렇게 지금 또 이렇게 해내셔서 또 지금 보람 있는 일처럼 또 우리에게도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실 것 같아요. 응원 한마디, 또 도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본교가 된다니까 이게 신문이나 아니면 뉴스에서 이제 네. 본교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전화가 많이 왔었어요. 근데 이제 많이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걱정도. 본교가 낫지 않냐. 예, 예. 본교하면 좀 뭔가 좀 달라지는 게 좀 어색해지고 소통, 협력 이런 게 좀 부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전화를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생태교육의 중심의 학교로 이제 거듭날 수 있도록 네, 그 네. 우려가 네. 오히려 응원이 될 수 있도록 네, 네. 예, 이제 노력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시 하나 오, 시요. 예, 네, 읽어드리고 가도 될까요? 네, 우리 사실 생태관광 할 때도 네, 우리 문윤수 선생님께서는 이것저것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오늘 또 시를 준비하셨어요. 잠깐만요. 그러면 분위기 있게 네. 음악까지. 음악까지 제가 이게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네, 아이고. 분위기를 내볼게요. 네, 낭송해 주세요. 초등학교 시절 고병문 기초 공부해야 할 초등학교 시절에 교실이 없어 한 칸 집 흙땅에 모래 깔고 배우는데 비 오고 습기 차면 얼룩 묻고 냄새도 나고 지금 알선을 4.3 성터 안에서 1학년, 2학년, 3, 4학년 하다가 지금 초등학교로 옮기는데 우린 어깨도 나무도 나르고 부모님은 등어리로 돌을 날라 조금씩 양철집 만들어서 앉아 배우다 선을 초등학교 1회를 졸업했네. 그때가 당기 4288년. 졸업생이시군요. 네, 그때 그 초등학교 시절에. 네, 일기 졸업생 일기 삼촌. 네, 그분이 이제 시를 하나 쓰신. 기초 공부해야 될 초등학교 시절에 교실이 없어서 한 칸집 흙땅에 모래 깔고 배우셨다고. 네. 그리고 그 4.3 성터 안에서 직접 그 초등학교로 이제 옮기기 위해서 돌도 나르고 어깨로 네. 조금씩 양철집 만들어 앉아서 배우다가 이렇게 초등학교 1회로 졸업했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저도 눈물이 찔끔 날 뻔.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 학교가 이제는 네, 이제 본교로 본교가 다시. 딱 되니까 삼촌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셨겠어요.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우려 섞인 이야기들, 그것도 다 애정 어린 이야기니까 그런 목소리도 있지만 정말 걱정이 열정으로 변화되어서 더 발전할 일만 남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힘이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좋은 소식 계속 좀 전해주시죠. 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또 오랜만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